그렇지. 무조건 상관이 두 개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는 친구가 다니는데 하나 자체가 내가 다니고 하나는 눈에 띄어가지고 자. 그 성명 진학률 1위 빨리 개 쩔어 자. 가자. 오늘은 내용이 단조롭습니다. 그러니까 쟤는 명령어야, 명령어. 명령어 외우고, 명령어를 대하는 태도랑, 그리고, 그 다음에 귀납법이 있는데, 사실 귀납법은 지금 뭐 잘하려고 하는 건 욕심이라고 봐. 그러니까 귀납법은 그냥, 나중에 해야지. 라는 이제, 조금 이제, 걸러듣는. 이게, 내신 귀납법이랑, 그리고 수능에서 보는 귀납법이 포커스가 달라요. 내신에서 귀납법은 뭐냐면은 저 귀납법의 의미를 이용해가지고 이런저런 복잡한 수열들을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고, 수능에서 얘기하는 귀납법은 뭐냐면은 이러한 상황이 있어. 이러한 상황으로 숫자가 이렇게 구성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할 때 조건 있잖아. x가 뭐보다 크면 여기다 대입하고 x가 뭐보다 작으면 여기다 대입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가닥이 좀 나와 있어요. 가닥이 나와 있는데 수능에서 얘기하는 귀납법은 이거야. 한 6번은 줘. 6번. 6번이 얼마야? 6번이 얼마인데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해서 6번을 만들 거니까 그럼 1번이 뭐가 돼야 돼? 이런 걸 물어보는 거라서 사실 수학과는 조금 상관이 없이 논리적인 연산법만 할 수 있는 친구라고 한다면 논리적인 연산법만 할 수 있고 그리고 귀찮더라도 케이스를 다 나누어서 왜냐면 생각을 한번 해봐. AN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해서 이쪽 상황을 만족하는 게 있고 이쪽 상황을 만족하는 게 있대. 근데 나한테 6번이 7이라고 줬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만들 수 있는 A1을 다 더하라고 시킨단 말이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은 얘들아 봐봐. 요 7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물결에서 나올 수 있고 밑줄에서 나올 수 있단 말이지. 맞죠? 그래서 A5라고 한 숫자가 몇 개가 나올 수 있어? 2개가 나올 수 있어. 여기까지 오케이? 대충 사이즈 나오지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상황은 좀 몇 개 나올 거지? 32개가 나와. 왜냐면 여기서도 얘가 나오려면 물결에서 나올 수 있고 밑줄에서 나올 수 있겠지. 요렇게 또 30, 여기 또 2개, 또 2개, 4개. 그럼 4개니까 여기 또 8개, 16개, 32개. 그 32개를 다 해야 된다 이거지. 근데 잘 따져보면 사실 32개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얘가 이제 물결에서 나온다는 얘기잖아. 알고 보니까 여기 조건에 만족하지 못해서 이쪽 라인 다 죽어버린다 이거야. 다. 아예 말이 안 되게끔. 그래서 수능에서 얘기하는 귀납법은 논리적으로 연산만 할 수 있고 내가 시간만 많다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내신에서는 그렇지가 않아. 내신에서는 그렇지 않고 저 귀납법의 의미를 이용해서 자꾸 우리한테 수식을 만들어내고 좀 하다 보니까 짜증나는 거다 보니 지금 저 귀납법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도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잘해야 될 것은 수열의 한만 좀 하고 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풀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면은 이제 기본적인 수원은 마무리가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수열의 합. 아이들이 저 수열의 합을 조금 어려워해요. 근데 고민을 한번 해봤지. 저게 왜 어려울까? 뭐가 문제일까라고 하는데 애들이 저 명령어를 받아들이는 입장이랑 그리고 저거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수열의 포커스에 맞춰져 있다 이거야. 수열의 포커스. 자, 일단은 수열의 합. 그러니까 사실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좀 전에 배웠었지. SN이라고 표현하지 않아? 맞지? 혹시 SN의 참뜻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본다고 했어요. SN을 물어보면 어서부터 어디, 뭐부터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SN의 참뜻은 뭐야? A라는 규칙은 문제에서 그건 그때그때마다 줄 거야. A라는 규칙을 1번부터 N번까지 더하는 것을 SN이라고 할 건지 아니면 B라는 규칙을 1번부터 N번까지 더하는 SN을 할 건지 그건 문제 줄 거고 규칙은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떠한 규칙을 중요한 건 뭐야? 몇 번부터? 1번부터 더하는 거다 이거지. 1번부터 저기 N번까지. N-1은 1번부터 N-1번까지. 8번은 1번부터 8번까지 된다 이거야. 근데 나는 변태거든. 난 싫어. 나는 방골분자야. 시키는 거 하기 싫어. 그래서 뭐 할 거야? 한 6번에서부터 13번까지 더 하고 싶어. 6번부터 13번까지가 더 하고 싶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SN에서 입장을 본다면 S13에서 우리는 얘는 1번부터 13번까지잖아. 난 6번부터 13번이 필요하니까 몇 번부터 몇 번이 필요 없어. 1번부터 5번이 필요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오케이? 근데 귀찮아. 불편해. 불편하니까 이런 것을 조금 더 왜냐면 명령어로 만들어 놓지 않겠냐 이거야. 명령어. 6번에서부터 A13번까지. 오케이? 그래서 저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저 시그마라고 하는 건 단순한 그냥 명령어야 명령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해주세요라는 얘기. 그럼 더해주세요라는 명령어는 뭐라고 쓴다? 요거 이제 라틴어 S자. 시그마. 시그마. 더해주세요라는 명령어야. 그래서 우리 친구는 나중에 이제 엑셀. 이제 우리 친구 20살 너무 회사 가게 되면 엑셀 졸라 많이 쓸 거야. 엑셀 딱 이렇게 보면 함수 F자 있고 옆에 시그마자 있는데 그 시그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행을 다 더해주세요라고 하는 거. 나중에 이제 뭐 많이 쓰게 될 거야. 아, 그래? 엑셀 함수하는 것들. 여기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시점이 필요한 몇 번부터라는 시작이 좀 필요하겠네? 그래서 시작점은 밑에다 써요. 밑에다. 그래서 몇 번부터? 6번부터라고. 6번부터.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시작이고 여기는 끝점이야. 여기 13번까지. 13번까지.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는 A라는 규칙을 이라고 해서 이제 대상. 다 더해줘 대상이다 이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변수가 바뀌는 것을 티를 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 여기가 여기랑 똑같은 문자가 들어가야 돼. 여기가 K면 여기가 K, 여기가 N이면 여기가 N, 여기가 7, 여기가 I면 I.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는 그냥 변수가 들어가면 돼. X가 들어가면 여기 X가 들어가면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우리는 이제 AN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부터 웬만하면 N을 쓰지 않아. N을 쓰지 않고 K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했다시피 여긴 변수는 중요하지 않아. 변수는 중요하지 않는데 여기다가 N을 쓰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맨 마지막 항은 항상 뭐라고 불러? AN. 마지막 항을 항상 AN이라고 쓰다 보니까 N이라는 문자 쓰면 겹치다 보니까 그래서 K라는 문자 좀 쓴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저거는 압축기호다 이거야. 합의한 압축기호. 여기까지 콜? 여기까지 콜. 자, 그러면 사실 제 근간은 뭐냐면은 6번부터 13번까지 이 식을 더해 주세요야. 식. 콜? SN은 1번부터 n번까지 A라는 규칙을 숫자의 나열을 다 더해주세요가 SN이고 시그마는 6번부터 13번까지 이 식을 더해주세요. 뭔가 말이 이상하지 않아? 그렇지. 식이 조금 이상하지. 식이야, 식. understand? 그러니까 시그마는 얘들아 수열에서만 써먹는 거 아니야. 수열에서만 써먹는 게 아니라 그냥 식이 들어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한 놈이 얘들아 우리가 SN 나오게 되면은 당연하게 해야 될 루틴이 한 두 가지가 있어요. N에다가 1을 대입해서 A1은 S1이랑 똑같고 N에다가 N-1을 대입해서 SN에서 SN-1을 빼지? 맞죠? SN에서 SN-을 빼면서 항상 옆에다가 가로 닫고 뭐가 들어가야 돼? SN에서 SN-을 빼면은 규칙 나타내는 식이 나오고 옆에 가로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왜? N에다 1 넣으면은 SN-1이 S0 되잖아. 0번째가 말이 안 되지. 여기까지 오케이? 수열이기 때문에 0번째가 말이 안 된다 이거야. A라는 규칙이 0번째 숫자 말이 안 되거든.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자리는 뭐라고? 수열이야? 식이야? 식이야. 그러니 이게 가능해? 이게 쌉 가능하다고. 시그마 K는 0부터가 가능해요. 0부터 N-1까지 A, K 플러스 1이라고.
시그마는 수열에서만 써먹는 합의 압축기호가 아니야.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냥 압축기호다 보이니 대상은 수열에다가 대상을 쓰면 대상을 써도 돼. 근데 함수에다 써먹으면 써먹어도 돼? 써먹어도 된다 이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콜? 왼쪽으로 한 칸 이동했지. 얘도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해야 되겠지. 하나 증가했지. 뭐처럼 보겠다는 얘기야? 함수의 평행이동처럼 볼 수가 있다고. 왜? 입력 대상이잖아. K에다 0 놓고 1, 2, 3, 4 입력. 맞지? 여긴 연산. 인정? 그래서 결과값들 다 뭐해? 더하라는 명령어. 맞지? 이게 함수가 가능하다 이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조금 있다가 시그마에 대해서 연산법을 외울 거야. 이러한 규칙은 이거를 시그마 1번부터 n번까지 더하면 이 결과값이 나와. 그러니까 얘들아 외워야 돼? 라는 규칙이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걔네들이 항상 시점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 무조건 1번부터 출발해야 돼. 1번부터. 1번부터 출발하다 보니까 만약에 8번부터 13번까지 더하라고 우리가 외우고 있는 공식이 먹혀? 이거 안 먹힌다 이거야. 안 먹히니까 할 수 있는 방식은 뭐야?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거나 1번부터 13번까지 더한 다음에 1번부터 7번까지를 빼거나 하면 되는데 그건 이제 수열의 합의 입장이고 시그마의 입장을 보자면 시그마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열과 연관성이 없어요. 그냥 더해주세요 명령어인 것 뿐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규칙을 우리가 그 공식을 써먹을 거면 몇 번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얘기야? 1번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왼쪽으로 몇 칸 밀면 돼? 7칸 밀면 된다 이거야. 콜? 7칸 평행이동하고 왼쪽으로 7칸 밀면은 어떻게 하면 돼? 우리가 식에다가 n 플러스 7을 대입하는 거지. 함수처럼 평행이동처럼 해가지고 써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콜? 여기까지 콜. 시그마가 조금 잘 될 거면은 수열이라고 하는 거 상황 좀 벗어나기면 쟤는 그냥 대상에 대한 명령, 더해주세요 명령인 것 뿐. 여기까지 콜? 여기까지 콜. 그래서 이 시점을 자연자를 평행이동하는 것처럼 보면 된다 이거야. 여기까지 understand? 그럼 이제 이런 게 가능하다 이거지. 시그마 K는 6부터 15까지 AK라고 하는 놈을 오케이? 얘를 공식을 쓰고 싶으니까 1번을 바꿀 거야. 1번을 바꿀 거니까 평행이동을 하겠지. 시그마 K는 1번부터 빼기 5를 했으니까 얘는 10으로 바뀌겠죠. 맞죠?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 식에다가 왼쪽으로 5칸 밀었으니까 A, K 플러스 5를 평행이동하는 거지. 맞죠? 인정? 아니면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 얘들아, 시그마는 압축기호이기 때문에 압축되는 건 풀어서 보면 뭔가 해결점이 보여요. 여기다 6 넣으면 A6이 등장하지. 그 다음에 7 넣으면 A7 등장하지. 맞죠? 그 다음에 8 넣으면 A8 등장할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15번까지 더하라는 얘기잖아. 맞나? 근데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1 넣으면 몇 번 등장해? 1 넣으면 몇 번 등장해? 6번 등장하지. 2 넣으면은 7번. 딱 똑같이 다 등장한다 이거야. 오케이? 콜. 그래서 시그마의 공식을 써먹으려고 1번부터 출발하기 위해서 평행이동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도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 그건 쌍변태. 그거는 이제 상종을 하면 안 되는, 그냥 이제 본인만의 세상을 사는 사람들. 아, 그렇구나. 알겠어. 미안해. 하고 피해야 되는. 굳이 음수로 만들지 않아요. 만들어봤자 0 정도로.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시그마는 명령어다. 더하기라는 명령어라고 해서 잠깐 얘기 좀 한번 해보았고. 자. 요것들을 한번 간단하게만 설명을 한번 좀 해보자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더하기 BK라고 하는 것은, 자, 시그마는 압축기호라고 했어. 풀어 써보면 뭔가 해결점이 보여.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여기다 이제 N에다 얼마 대입해? K에다 얼마 대입해? 1을 대입해. A1 더하기 B1이지. 여기까지 오케이? 얘가 1번이란 얘기야. 1번. 그리고 2번은 A2 더하기 K에다 얼마 대입해? 2를 대입해. 얘가 2번. 3번은 A3 더하기 B3이 되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뭐가 될 거야? AN 더하기 BN 되겠지.
이거는 지금 수열을 나열만 한 거야. K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N까지 넣은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반영해야 될 것은 뭐야? 이 시그마. 이 시그마는 뭐하란 얘기? 이 녹색 가들 각각을 뭐하란 얘기야? 더하라는 명령어야. 더하라는. 오케이? 차이가 뭔지 알겠죠?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고 해서 N까지 넣은 걸 나열만 하면 수열되는 거고, 거기를 컴마 연결하면은 수열되는 건데, 그 컴마를 뭐로 바꾸는 것뿐? 더하기로 바꾸는 것뿐이다 이거야. 근데 얘들아, 더하기는 순서가 상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빼기가 되어 있다면은, 여기서 얘네들, 요 자식들, A들만 따로 묶을 수 있겠지. 맞죠? A들만 따로 묶으면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가지고 AN만 이렇게 쓱 묶이겠죠. 인정? 그리고 여기서 이제 B들만 싹 다 모으면 되는 거 아니야? B들만 싹 다 모으니까 저기 뭐야, 공통인수로 또 이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이렇게 쓱 묶이겠지. 요렇게.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니까 저 파란 색깔이 뭐가 된다? 얘들아, 시그마는 압축기호라고 했지. 압축기호이기 때문에 풀어 써보면 뭔가 해결점이 보이고, 풀어 써져 있는 것을 압축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풀어 쓰는 게 편할까? 압축하는 게 편할까? 압축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서 애들 많이 털려. 왜냐면은 압축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 더해주산 명령어 쓰고, 시점은 당연히 1번부터일 거고, 끝점은 뭐 대충 눈치 파파하게 되면 끝점을 찾을 수 있는데, 여기다 뭘 써야 돼? 규칙을 나타내는 식을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그러니까 식을 보면 우리가 숫자를 하나씩 다 대입해서 숫자를 나열할 수 있겠지. 근데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규칙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거야. 단순하게 등차와 등비 같은 게 아니라, 암산 좀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돼? 6분의 1과 12분의 1과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야. 얘가 3번이고 얘가 4번이라고. 얘 몇 번이겠냐? 감도 안 오지? 규칙도 보여요? 규칙이 보여? 또 이상한 허튼 데서 전화질이야, 씨. 핸드폰 안 바꿔요? 규칙이 보여? 그래서 문제인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지. 2 곱하기 3. 방금 옆에서 얘기했지만 2 곱하기 3, 3 곱하기 4, 4 곱하기 5, 5 곱하기 6 했으면 뭐겠어, 얘는? 19 곱하기, 19 곱하기 20. 오케이? 이게 압축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사실 풀어 쓰는 것은 그냥 대입해가지고 쭉쭉 쓰면 되는 거라서 어렵지 않은데, 숫자가 나열된 거서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어렵다 이거지. 이거 오케이? 그래서 이제 내신에서 시그마가 어려운 이유가 그래서 어려워요. 나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에서 나와? 수능에서는 그러진 않아. 수능 나오지 않아. 자,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있는 거니까 녹색깔, 파란 색깔을 시그마를 압축하게 되면 다 더해주세요. 더하기 졸라게 많아. 더하기 많으니까 시그마를 표현했고, 그럼 시작점은 1번부터가 되겠네? 시작점 1번부터 끝번이 몇 번? 끝번호가 얼마? 끝번호가 n번. 여기서는 규칙을 나타내는 식을 써야 될 거니까 AK. 파란 색깔의 규칙을 나타내는 식은 AK죠? 맞죠? 그 다음 노란 색깔은 앞에 더하기 빼기는 의미가 없고, 시그마 더해주세요라는 명령어들이 보여. 더하기가 너무 많이 보이고, 시작점은 1번부터가 되겠고, 시작점은 끝점은 n번이 되겠고, 여기다가 BK. 규칙을 나타내는 식을 보니까 B구나 라고.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모처럼 받아 보면 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가 이렇게 분배가 되는 것처럼 봐도 괜찮다? 괜찮다 이거야. 시그마가 분배가 돼도 되는 것처럼 봐도 된다 이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조심해야 될 거. 이건 될까 안 될까? 시그마 1번부터 n번까지 AK, BK가 있는데 여기까지 오케이? 시그마 K는 1번부터 n번까지 AK 곱하기 시그마 K는 1번부터 n번까지 BK는 같을까 다를까? 당연히 다르지. 왜냐면 우리가 전개식 맨 처음에 할 때 초등학생 때 가장 많이 하는 거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애들이 가장 많이 틀린 게 뭐야? A 제곱, B 제곱만 쓰잖아. 이게 틀린 이유가 뭐였어? A 더하기 B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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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이렇게 전개하다 보니까 항이 세 개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항이 쫙 나와 있는데 이렇게 다 하나씩 다 전개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더하기에 대한 연산이니까. 오케이? 전개식 때문에 저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여기다 나열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C를 곱하고 C를 곱하고 C를 곱하고 C를 곱하겠지. 곱해놓고 더하나 다 더한 다음에 곱하나? 결과는 같잖아. 공통에서 저렇게 묶어낼 수 있다 이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곱해놓고 다 더하나? 다 더해놓고 곱하나? 결과는 같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중요한 건 요거 이제 내신에서 함정파기 제일 좋다잉. 여기는 규칙에 적용될 변수가 있어 없어? 식이 있어 없어? K가 적용된 식이 없다 이거지. 근데 등장을 해야 돼. 누가? C가. 그러니까 1을 넣을 건데 1을 넣을 대상이 없으니까 그냥 누구만 등장하는 거야? C만 등장하는 거야. 그 다음에 2를 넣을 대상이 2를 넣을 건데 K에다 2를 넣을 건데 K가 없다 이거지. 그래도 누군 등장해야 돼? C는 등장해야 된다 이거야. 그럼 3을 또 넣을 거야. 근데 3을 또 넣을 대상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누군 등장해야 돼? C는 등장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이제 더하기는 나중에 하면 되고 C를 몇 번 등장하는 거야? N번 등장했고. 근데 더하기, 시그마에 대한 명령은 가운데 더하기를 채울 거고. 그럼 C를 N번 더하는 거니까 결국 뭐야? C 곱하기 N 되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진짜 나쁜 선생님들. 애들 개 털 거면서. 얘들아, 그래가지고 요거 두 개 곱하면 된다? 라고 이렇게 학교에서 수업하지? 그 선생님이 내가 장담하는데 그 시험 낼 때 함정 판다. 이거 두 개 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몇 번부터 출발해야 돼? 1번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니. 그래 딱 N기가 되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시그마 K는 2부터 N까지 C는 이건 C 곱하기 N-1겐다 이거죠. 하나가 모자라잖아. 이런 걸로 이제 함정을 딱 판다 이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애들이 순간 자꾸 이제 요 끝점을 보는데 항상 시그마는 시작점과 끝점을 같이 봐야 돼. 여기까지 오케이? 왜냐면은 이 시작점이 문제가 뭐냐면 이건 시그마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냥 압축 기호야. 더하기라는 연산. 옆에는 수열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거. 식이 들어갈 거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그 식에 대해서 계산된 결과값들이 우리가 공식을 외울 건데 그 공식이 다 몇 번부터 출발한다고? 다 1번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항상 시작점과 끝점을 자주 보고 그래서 이 시작점을 좀 어디로 1로 맞추려고 자꾸 평행이동하는 것들 그런 것들 하게 되면은 그래도 계산이 조금 더 편할 수가 있다라고. 여기까지 콜? 여기까지 콜? 자, 그 다음 저 3번이 좀 중요해요. 3번이 내신에서 좀 중요한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 K B I 허수? 아예 그냥 얘는 변수야 변수 여기 I를 쓰든 K를 쓰든 그건 상관이 없다 이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B라는 식은 상수야 변수야? 상수야. 왜냐면 여기서는 변수가 누구니까? K니까 K를 여기다 넣을 수 있어 없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거슬리니까 이제 뭐 하자? 얘를 앞으로 튕길 수가 있거든.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게 왜 짜증나냐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자, 그러면은 먼저 적용받는 시그마는 I에 대한 시그마일까? K에 대한 시그마일까? K에 대한 시그마가 먼저 계산될 거야. 그래서 K에 대한 시그마가 계산되면서 요게 먼저 완료가 돼야 돼. 그 완료가 된 계산 결과값이 있겠지. 근데 그 계산된 결과값에다 뭐 하는 거야? I라고 하는 적용을 받겠다 이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이거에서 조금 보기 편하게 보는 게 뭐냐? 얘는 K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그럼 얘는 뭐란 얘기야? 상수란 얘기야. 상수. understand? 얘는 상수야, 상수. 헐? 그러니까 상수는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이 시그마란 영역에서 튕겨서 나갈 수가 있거든. 그럼 시그마란 영역에서 튕겨 나가니까 녹색깔은 이렇게만 남을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될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빨간 색깔 튕겨 나가면서 나가는 순간부터 이제 이게 뭐가 돼? 나가는 순간부터 빨간 색깔 저 시그마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없어? 받을 수 있다 이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거 아까 그거지, 이거. 아까 내가 여기 썼다 지운 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랑 둘이 뭐 한 거야? 둘이 똑같다 이거야. 왜냐면 이 I라는 변수 의미 있을까? 없어.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는 이제 변수 대상이거든. 그러니까 K라고 쓰든 M이라고 쓰든 뭐 여기다가 임수연 사랑해요 라고 쓰든, 오케이? 채연이는 뮤지컬 배우가 될 거예요 라고 쓰든, 유리는 제일의 부자가 될 거예요. 제일 짱이다. 제일 좋다. 그렇게 해서 변수라고 쓰든, 이거는 내 맘이다 이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I라고 줬는데 내가 임의로 이제 K로 바꿔도 돼, 안 돼? 여기선 된다 이거야. 여기선 돼, 안 돼? 이 안에선 안 되고 여기서 상관없다 이거야. 여기선. 오케이? 저 3번이 내신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게 나올 거야. 콜? 그러니까 시그마가 적용받는 변수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콜? 여기까지 콜.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됐나요? 중간 정리 좀 할까? 시그마는 압축기호다 이거야. 압축기호. 근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더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대상에다가 1, 2, 3, 4 이렇게 탁탁탁 계속 넣는 거지. 1씩 증가하면서. 여기까지 다 넣은 거를 나열한 다음에 가운데를 더하기로 채워놓으면 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수열에 대해서 국한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쟤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는 압축기호에 대한 얘기다 보니 굳이 1번부터 출발하는 이유는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0번부터 출발도 가능하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대다수가 써먹는 공식이 1번부터 출발할 거기 때문에 좌우 평행이동하고 여기를 이 식을 평행이동하듯이 맞춰주시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 이거야. 여기까지 콜? 여기까지 콜. 그래서 시그마는 기본적으로 이건 외워두셔야 돼요. 시그마는 기본적으로 풀어 써보면 뭔가 해결점이 보여, 문제가. 풀어 써져 있는 거 당연히 묶어야 우리가 시그마 연산법을 해먹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묶는 게 쉬워? 되게 어렵다 이거죠. 왜냐면 규칙을 나타내는 식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려울 거다라는 거. 그래서 성질을 우리가 한번 탐구해봤죠. 더하기가 이게 시그마가 분배되는 것처럼 빼기도 분배되는 것처럼 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상수 다 곱해놓고 다 더한 다음에 곱하나 상관이 없다 이거지.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 C라고 한 놈이 만약에 어떤 식이었다면 그때부터 조금씩 문제가 된다 이거야. 식이었다면 그러면 얘가 밖으로 나가면서부터 밖에 있는 시그마는 영향력을 갖는 놈이 되는 거.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안쪽에 있는 시그마부터 연산 순서가 들어가는 겁니다. 안쪽에 있는 것부터. 시그마가 4개면은 얘 순서로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저거 4번 같은 건 좀 조심해야 될 거 함정. 항상 시작점과 끝점을 예민하게 봐주시게.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공식 외우자. 그냥 외워.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지금 여기가 규칙을 나타내는 식 또는 그래. 어차피 수열파사 얘기할 거니까 여기는 지금 규칙을 나타내는 식이 등장한다 이거야. 그런데 요 녹색깔 자리에
이 녹색깔 자리에 그냥 중요한 건 이거야. K의 1차식. 왜냐면 지금 변수가 K니까. 만약에 여기가 N이었으면 N의 1차식으로 바뀌겠지? N의 1차식? 네 글자.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지. 결국 이것은 뭐냐면 등차수 확보하라는 명령어다 이거야. 여기가 1차식이 들어가면은 그냥 등차수 합공식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냐면 등차 수열, 등차 수열. 봐봐, 숫자 봐봐. 1, 2, 3, 4, 5, 6, 7, 8, 9, N.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지? 첫 번째 장이 1인. 그럼 등차수 합공식 어떻게 해? 맨 앞에 거, 맨 끝에 거 더한 다음에 총 몇 개? N개. 한 다음에 반 나눈 거지. 등차수 합공식이야, 쟤는. 오케이? 그래서 사실 K의 1차식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등차수 합공식으로 계산하시면 졸라게 편해요. 그럼 그때부터는 여기도 또 무의미하지 뭐. 1번부터가 중요해? 어차피 등차수랑 맨 앞에 거, 맨 끝에 거만 더한 다음에 총개수만 하면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이거겠네? 시그마 K는 6번부터 14번까지래.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가 3K-1이래.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지금 저 1번 공식을 쓰려면 시작점 1번부터 출발해야 되니까 미뤄야 되는데 그딴 거 안 하고 1차식이니까 뭐 할 거야? 등차수 합공식을 쓰겠다 이거야. 등차수 합공식 맨 앞에 거 얼마? 6 넣으니까 얼마? 17. 14 넣으면은 52 빼기니까 51. 맞지? 인정? 절반 때리고. 대답 잘해라. 총개수 몇 개? 9개. 14에서 6을 빼면 간격. 6번에서부터 14까지 갈 수 있는 간격. 6번까지 카운팅 해야 될 거 아니야. 플러스 1. 아니면 이렇게 보면 되겠지. 1번부터 14번까지니까 총 몇 개? 14개가 있어. 1번부터 5번까지가 없지. 5개가 없잖아. 14개 중에서. 그러니까 9개. 그렇게 봐도 되고. 오케이? 헐. 그래서 여기가 K된 1차식이면은 요 공식이랑 요 앞에 거 4번 공식 있지. 요거 마지막에 시그마 요 4번 공식. 그걸로 굳이 안 해도 된다 이거야. 등차수열이랑 그냥 합공식을 쓰면 된다는 거. 오케이? 그러면은 불과 저거 외워는 놔야 돼. 남들 다 외우고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 쿨?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여기다 1 넣으니까 1의 제곱, 2 넣으니까 2의 제곱, 3 넣으니까 3의 제곱 해가지고 N제곱까지 싹 다 더한다. 오케이? 그때 저기 계산 결과값이 뭐다? 6분의 N에다가 라는 공식이다 라고. 쟤는 그냥 외워서 써먹는 거야. 마지막 3번. 쟤는 그냥 외울 수 있겠지. 근데 쟤는 잘 안 써먹어. 이유가 뭘까? 제곱이잖아. 숫자 졸라 커. 그래서 잘 안 나와요. 자, 2개 더 외우자. 2개 더. 시그마 K는 1번부터 10번까지 K. 그럼 저기다 저 N에다 얼마 넣으란 얘기야? 요 1번식에다 N에다 얼마 넣으란 얘기야? 10 넣으니까 얼마? 55. 1부터 10까지 하면 55라고 좀 외우고 있는 친구도 있지 않나? 저 합공식에다 N에다가 10 넣으란 얘기야. 오케이? 매번 10 넣고 계산하지 말고 외워서 쓰자 이거야. 졸라 자주 나오니까. 오케이? 얘도 여기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N에다 얼마 넣으란 얘기야. 빨리 계산해봐. 얼마야? 여기 N에다가 10 넣으면 얼마 나오는지 보자. 오해, 7. 385. 385. 라고 외우지 말자. 385라고 외우지 마. 7 곱하기 55로 외우자.
여기까지 오케이? 왜 그래야 되냐? 자, 얘들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수열, 졸라 단조로운 규칙만 배운 거야.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n에 관한 1차식,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 n에 관한 지수함수식. 이 두 가지만 한 건데, 근데 우리가 1차 함수 배우고 2차 함수, 2차 함수. 인정? 그러면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규칙이 2차 함수식일 수도 있지. 규칙이 3차 함수식일 수도 있지. 맞아요? 인정? 왜 3차까지 하는지 알겠지? 세제곱까지 우리가 외우는 이유는 뭐냐면은 3차 함수까지 계산을 하겠다 이거야. 그럼 4차도 있는데 우리한테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써먹지 않겠다 이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뭔 소리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4K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 여기까지 오케이? 4K 제곱이 없으면 등차 수열이 되는 건 4K 제곱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등차 수열이 아니다 이거지. n에 관한 1차식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규칙이 나타나는 식이 있겠지. 있을 거야. 있겠지. 2차 함수 식을 넣는 거 왜 없겠어? 있겠지. 근데 이걸 1번부터 10번까지 다 더하고 싶다 이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걸 노가다로 해.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고 6 넣고 7 넣고 8 넣고 10 넣고 다 계산해가지고 거기다 다 10개 다 더해? 아 졸라 힘들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 하자? 앞에서 배운 시그마의 성질과 이 자연수의 거듭제곱 합을 이용해가지고 계산을 하겠다 이거야. 오케이? 콜? 그래서 이제 요걸 어떻게 해? 요렇게 전개하니까. 파란 색깔 이렇게 해볼 수 있겠지. 4 곱하기 아까 이제 상수는 시그마가 적용되고 요거 자체를 계산 다 해도 되지만 오케이? 시그마가 K제곱에만 계산한 다음에 4를 마지막에 곱해 상관이 없는 거잖아. 아까 그 성질에 의하여. 그래서 시그마 K는 몇 번부터? 1번부터 10번까지 해가지고 K제곱. 인정? 그 다음에 얘가 여기 전개되면 뭐가 돼? 마이너스 6 곱하기 시그마 K는 1번부터 10번까지 해가지고 K가 되는 거 맞나? 인정?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전개되게 되면 얘는 K가 적용받는 놈이 있어 없어? 없지. 1이 몇 번 등장해? 1이 10번 등장하지. 1번부터 10번까지 총 10번 등장하지. 그래서 1을 10번 더했으니까 10이 되겠지. 인정?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거를 385 곱하기 4 55 곱하기 6이라고 계산하면 졸라 힘들어진다 이거야. 언더스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하자? 얘를 7 곱하기 55로 보자면 그러면 이제 파란 색깔은 어떻게 볼 수 있어? 28 곱하기 55가 되는 거 아니야? 28 곱하기 55. 인정? 그럼 녹색깔은 얼마 되는 거야? 6 곱하기 55가 되는 거니까 이제 여기다 10 하는 거니까 이제 얼마 되면 돼? 22 곱하기 55가 된다 이거야. 헐? 1100. 1100에다가 110 더하면은 1210, 1230 되겠네. 콜? 맞죠? 1210에다가 10 더하는 거니까 1220. 요렇게 하면 좀 계산이 좀 스무스하게 넘어간다 이거지. 왜냐면 만약에 여기가 7이면요. 그때 뭐 어쩔 수 없어. 그때 뭐 어쩔 수 없어. 그냥 계산해야 되는 건데. 그때 뭐 어쩔 수 없는데 은근히 저 10이 많이 나와. 은근히 10이 많이 나오니까 그때 매번 저기다 6분의 n 플러스 2n 플러스에다 6 넣고 해가지고 385로 계산하지 말고 저걸 7 곱하기 55로 외워두고 다닌 다음에 7 곱하기 55. 그래서 저렇게 해서 공통인수까지 계산하면 조금 스무스하게 넘어간다 이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이게 왜 공통인수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은 얘들아 봐봐. 얘가 K면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지. 맞지? 콜? 콜? 이게 무조건 공통인수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어, 구조상. 그러니까 사실 10이 아니라 7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 계산 편하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이거야.
왜냐면 요게 항상 무조건 공통인수거든. 여기만 계산하면 되거든, 여기만. 한번 해볼까? 해보지 뭐. 일이 13번. 이러면 계산이 그나마 조금 편하다 이거지. 어? 어? 뭐? 7 곱하기 13? 7 곱하기 13 51이 아니구나. 91, 91. 91, 91. 인간미. 응? 인간미. 91. 오케이? 헐. 그래서 여기가 숫자가 꽤 많이 커요. 하다 보면 1000자리, 한 3000자리까지 해가지고 계산 자주 등장해. 자주 등장하는데, 그때 곱하기가 이제 숫자가 커지다 보니까 공통인수로 묶어서 계산하면 그나마 조금 계산이 스무스하다 이거야. 오케이? 공통인수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인정하죠? 왜냐면 요 n 플러스 그 분모도 심지어 6이니까.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계산하겠다 이거야.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이게 처음에는 어려울 텐데 나중 되게 되면 졸라 편해. 이 귀납법 단골. 귀납법에 수열의 합의 단골. 부분분수와 유리화. 유리화는 그냥 1학년 때, 2학년 때만 잠깐 나오고, 그게 잘 안 나오고. 부분분수는 졸업할 때까지 나올 거야, 졸업할 때까지. 자, 우리가 이걸 외워야죠? A 곱하기 B분의 1은 유리함수 할 때 저 부분분수 좀 외우지 말라고 했어. 한번 이해를 하라고 했었지.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쓸 거야. 그러니까 저기가 통분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저놈을 통분 전으로 회귀시킬 거야. 통분 전으로 회귀를 시킬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 뜻은 이거를 계산하면 얘랑 똑같아야 된다는 거잖아. 이거 계산하면 얘랑 똑같아? 실제로 통분해서 계산하면은? 아니야? 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요즘 맨날 우리 둘째가 하는 말 아니야. 아니야. 자꾸 뭐가 아닌지 씨. 왜 아니야? B-A가 없지. 통분해서 계산하면 B-A가 분자에 생기잖아. 그러면 그게 없으니까 뭐 해주면 돼? 약분시켜주면 되지 뭐. 맞잖아. 계산은 경역감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인정? 저렇게 해서 통분 전을 회귀시키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지. 뭐? 더하기를 쪼개기가 가능해? 더하기 쪼개기가 가능해. 분자 얼마 생겨? A 플러스 B가 이렇게 있으면 된다 이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더하기를 쪼개 안 쪼개? 안 쪼개. 왜냐면 저 시그마 씌울 거거든. 시그마. 빼기가 있어야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했으니까 뭔가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근데 여기 더하기 쪼개봐. 여기다가 시그마를 더해봐. 더하기 연결되는 거니까 숫자가 졸라 커지겠지. 맞지? 뭔가 상황이 좀 이상하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시그마에서는 뭐로 쪼갠다? 빼기로 쪼갤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계산 팁. 작은 놈을 앞에 써놔야지 음수가 등장하잖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저 1번 외우지 마. 그냥 이거 외울 거 필요 없어. 외울 거 필요 없고 그냥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뭐 15까지 15까지 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2분의 1 요렇게 나온다 이거야. 아, 아까 그거 할까? 아까 그거? 아까 2 곱하기 3, 3 곱하기 4, 4 곱하기 5, 19 곱하기 20. 오케이? 여기 18이면 되겠지. 그러면 아까 19 곱하기 20 딱 등장하죠. 아까 2 곱하기 3 딱 등장하지. 인정? 그러면 이제 이것을 뭐 한다? 시그마 1번부터 18번까지 해가지고 요거를 부분분수 쪼개자 이거야. 부분분수로 쪼개자 이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쪼개고 나니까 얘가 뭐가 돼? K 플러스 1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된다 이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통분하니까 분자 그대로 1 생기는 거 맞아요? 이거 통분하면 여기랑 정확히 똑같이 생긴 거 콜? 맞지? 이렇게 해서 빼니까 딱 맞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얘들아 시그마에서 우리가 더하기를 좀 할 건데 우리 친구들 필기할 때 수학 필기할 때 이렇게 뭐 이렇게 내려가지 않잖아. 이렇게 사선으로 해가지고 쓰지. 오케이? 사선이래. 이렇게 해가지고 평행선 해가지고 숫자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고. 근데 시그마는 세로로 쓰면 좀 보기 편해요. 이거 전문용어로 축차 대입법이라 그래. 축차 대입법.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 1 넣으면은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었고 아직 쓰지 마.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었고 그 다음에 2 넣으면은 3분의 1 빼기 4분의 1이었지. 맞죠? 3 넣으면은 4분의 1 빼기 5분의 1이었고 여기를 다 더하기 이렇게 메꿀 거란 말이지. 오케이? 그걸 요렇게 나열하기보다는 얘가 1 넣었을 때 결과값, 2 넣었을 때 결과값, 3 넣었을 때 결과값을 이렇게 가로로 쓰기보다는 축차 대입법. 1을 넣으니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 등장하고 오케이? 2를 넣으니 3분의 1 빼기 4분의 1이 등장하고 가로 쓰는 게 아니라 세로로 3을 넣으니 얼마? 4분의 1 빼기 5분의 1이 등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대입을 하겠다? 18까지 대입하니까 19분의 1 빼기 20분의 1이 등장하는데 맞지? 인정? 우리는 1부터 18까지만 넣었지 뭐에 대한 명령을 아직 하지 않았어. 시그마 더해주세요라는 명령을 아직 하지 않았지. 그럼 이제 이거를 뭐해? 이렇게 해서 더한다 하면 오케이? 더한다면 아까보다 어떻게가 되는지가 너무 잘 보인다 이거야. 이거 전문용어 축차 대입법이란다 그래서 시그마에서. understand? 가로로 나열해서 중간에 더하기 연결하지 말고 세로로 쓴 다음에 그걸 쭉 더하자. 이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아까 그거 계산하니까 얼마가 된다? 2분의 1 빼기 20분의 1이 된다 이거야. 20분의 9가 되겠네. 아까 6분의 1, 12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 쭉쭉쭉 다 더해가지고 380분의 1을 싹 다 더하면 얼마 나온다? 20분의 9 나온다 이거야. 간단하게 이렇게. 부분분수란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가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콜? 얘들아 지금 이게 중요하다. 이거 지워도 될까요? 이거 지워도 되나? 축차대입 요거. 자. 콜?
콜. 시그마 0부터 20번까지 K 플러스 3분의 1 빼기 K 플러스 4분의 1이죠. 맞나? 인정? 간단한 축차대입법을 하게 되면은 3분의 1 빼기 4분의 1이지. 그 다음에 1을 넣으면 얼마 등장해? 4분의 1 빼기가 싹싹 지워지지. 여기까지 인정? 이해되나?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여기 라인만 따로 보자 이거야. 여기 라인만. 0 넣으면 3분의 1 등장할 거고, 1 넣으면 4분의 1 등장할 거고, 그 다음에 2 넣으면 5분의 1 등장한다 이거야. 인정? 맞지? 그 다음에 여기 라인에다가 0을 넣으니까 얼마 등장해? 4분의 1이 등장해. 1을 넣으면 얼마 등장해? 5분의 1 등장하지. 하나 차이가 나니까 이게 한 칸씩 밀릴 수밖에 없다 이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개수는 정확하게 21개로 동일한데 얘가 한 칸 밀렸으니까 하나 삐져나오겠지. 얘를 없앨 거면 여기서 그 다음 번째 하나 더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앞에서 한 개 살아나면 끝에서 한 개, 위에서 2개 살아나면 아래에서 몇 개? 2개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이거야. 앞에서 3개 살아나면 밑에도 몇 개 살아남아? 3개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왜냐면 거기 하나씩 딱 밀려 들어가니까. 개수가 21개씩 동일한 건데 얘가 맞추려고 이게 내리다 보니까 쫙 똑같이 내려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많이 풀다 보면 바로 보이지. 이게 3분의 1 빼기 24분의 1 된다 이거야. 맨 앞에 거 하나, 맨 끝에 거 하나. 3분의 1은 여기다가 넣은 거, 3분의 1. 맨 끝에는 여기다가 하나. 여기다 20 넣은 거. 얘도 봐봐. 맨 앞에 거, 1 넣은 거 하나. 맨 끝에 거, 18 넣은 거 하나. 이렇게 두 개. 인정? 이 구조 파악해야 된다니. 그래서 계산이 빨라진다. 언더스탠? 자, 그러면 2개 살아남는 구조를 보여드릴게. 2개. 지울게, 요 밑에 거. 지금 문제 풀고 있는 거야. 개념은 끝났어. 개념은 끝났고 문제 풀고 있는 거야. 시그마는 개념이라고 할 게 별거 딱히 없어요. 그냥 명령한 거 알아듣고. 그래서 이거 써먹을 줄 알면은 그때 이제 요런 문제도 있으니까 요런 문제 이렇게 풀어가자라는 거에 개념이라 보시면 돼. 그래서 이따가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 그냥 이렇게 갈 거야. 자, 시그마 K는 1부터 18까지. 이번에는 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3분의 요렇게 해서 2. 요렇게 하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18까지 부분수로 쪼개게 되면 K 플러스 1분의 빼기 K 플러스 3분의 1이죠. 맞죠? 통분해서 계산하니까 분자가 2가 되니까 딱 맞아 떨어지기도 하고. 인정? 인정? 그러면 자, 여기만 먼저 대입하자. 여기만. 여기다 1 넣으면 얼마? 2분의 1. 2 넣으면 얼마? 3분의 1. 3 넣으면 얼마? 4분의 1이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자, 여기 뒤에. 뒤에다가 1을 넣자. 얼마?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여기서부터 출발, 여기서부터. 위에 몇 개 살아남았어? 끝에 몇 개? 당연히 2개가 된다, 이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인정? 그러면 위에서 2개가 누구란 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살아남고, 끝에서 2개는? 맨 끝에 2개. 맨 끝에 2개니까 21분의 1과 20분의 1, 요렇게가 2개 살아남는다, 이거야. 인정? 앞에서 여기가 8개 있는데 여기 8개가 있었던 건데 그 8개가 2칸 들어왔으니까 끝에 2개가 맨 끝에 2개가 살아남겠지. 맨 끝에 2개. 여기 맨 끝에 하나 넣은 거. 그다음 이것보다 하나 작은 거 넣은 거.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추차대입법을 해가지고 계산하면 금방금방 나온다 이거야. 콜? 그래서 이거에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세로로 이렇게 탁탁탁 써가 삭제되는 거 봤던 거를 어떻게? 이게 라인 밀리는 걸로 봤어. 오케이? 이제 이 라인 밀리는 것도 암산할 거야. 암산. 얘가 왜 두 개 살아남냐? 얘들 봐봐. 네 글자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야. 분모에 있는 등차 수열다 이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공차가 얼마야? 공차가 1이지. 공차가 얼마? 1이지. 그러니까 1씩 증가하는데 간격이 얼마야? 2다 이거야. 그러니까 두 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거지. 1씩 증가하는데 이 차이가 2니까 두 개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이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얘 봐봐. 얘 봐봐. 공차가 얼마야? 2씩 증가하지. 맞지? 공차가 2야. 간격이 얼마야? 공차가 2인데 간격이 얼마야? 여기 딱 2지. 그러니까 몇 개 살아남을 수밖에 없어? 한 개씩밖에 못 살아남는다 이거야. 콜? 자, 감이 안 올 것 같으니까 숫자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2K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분의 1 오케이? 시그마 K는 1번부터 20번까지 2K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2K 플러스 1분의 분자에 얼마가 생겨? 2가 생기니까 2분의 1 약분해주면 되겠죠? 인정? 오케이? 혹시 커피 프린스 1호점 아나? 너 아나 보다? 너 아나 보다? 맞아. 지락실에서. 맞아. 고은찬. 서장님, 왜 그래요? 어처구니없이 유는해. 서장님 무슨 남자인 척. 자, 이렇게, 오케이? 봐봐. 자, 여기다가 이제 얼마 대입할 거야? 1 대입할 거지. 1분의 1. 2 대입하면 3분의 1이지. 맞아요? 여기다 이제 얼마 대입할 거야? 1 대입할 거지. 3분의 1이지. 오케이? 이게 여기서 왜 이제 하나만 살아남냐? 아까 얘기했던 게 몇씩 증가해? 2씩 증가한다 이거야. 숫자가 2씩 증가한다 이거지. 근데 간격이 얼마야? 2잖아. 그니까 한 개만 살아남는다 이거야. 2씩 증가하는데 만약 간격이 4면은 몇 개 살아남겠어? 2개. 맞잖아. 2개가 살아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여기서 세 번째가 여기랑 똑같을 수밖에 없거든. 여기서의 세 번째가 여기서의 첫 번째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야. 말이 안 되죠. 절대로. 2씩 증가하는데 간격이 1로 그건 말이 안 되지. 오케이? 요렇게 해서 그냥 금방금방 찾는다 이거야. 그럼 이제 요것도 한번 암산 한번 해볼까?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3K 마이너스 1 3K 플러스 2분의 1 여기까지 오케이? 부분무수 쪼개게 되면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3K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3K 플러스 2분의 1 3분의 1 곱하는 거 맞아? 인정? 몇 개 살아남아? 한 개. 왜? 3씩 증가하는 간격이 3이지. 오케이? 맨 앞에 거 누구? 여기다 1 넣은 거 2분의 1 헐? 맨 끝에 거 누구? 여기다 얼마 대입한 거? 20 넣은 거 62분의 1 요렇게 오케이? 요것도 연습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 아까 전 축자 대입하면 돼. 축차 대입해보고 나서 왜 이게 하나씩밖에 살아남는 구조가 그거구나. 요 숫자가 3씩 증가하는 간격이 3이니까 2개 살아남을 거면 조건이 뭐겠어? 3씩 증가하는 간격이 얼마일 때? 6이면은 2개씩 살아남겠지. 맞지? 3개까지는 양심상차 안 내. 왜냐면 그러면 통분해야 될 게 숫자가 3개, 6개니까 그 정도까지 안 낸다 이거야. 내면은 그것도 이제 좀 이제 양심이 털난 놈이지. 그것도 이제 죄송합니다. 비켜서 살게요. 살도 다면 안 돼. 살다면 막 씨발 왜 그래요? 막 이사고 얼마야? 막 병적 취급해야 돼. 3개 내는 사람은. 오케이? 뭐 또 그런 걸 낼 수 있는 학교는 이제 선정고가 있죠. 됐나요?
시그마 이러면 끝. 시그마래. 여기 부분모순 이러면 끝. 유리화는 별거 없어. 루트 있지? 유리화 해가지고 숫자 대입해서 깔면 돼. 이거 해가지고 얘도 숫자 대입하면 다 사라져. 오케이? 루트 보면 당연히 기계적으로 해야 될 게 유리화 아니야? 분모 유리화 해가지고 뭐야 숫자 하나 탁 넣어. 그 다음에 축차 대입해. 그 다음에 지워지는 게 보여요. 그러면 누구 사놨고 누구 사놨고 뻔하게 보이니까 쟤는 별거 없어. 별거 없고. 전 패스한다. 패스. 자, 귀납법. 말만 소개하고 넘어갈게. 귀납법은 우리가 수열 맨 처음 배울 때부터 하고 있었어. 귀납법. 귀납법. 자, 수열을 보는 수열가 몇 가지? 뭐랑 뭐? 그건 등차, 응. 식으로 표현한 것과 귀납법은 그 규칙의 적용 횟수를 보겠다 이거야. 근데 그 규칙의 적용 횟수에서 어떻게 보겠냐? AN과 AN 플러스 1. 여기에 집중하겠다 이거. 플러스 1에. 플러스 1에. 오케이? 플러스는 규칙에 몇 번 적용하라는 얘기야? 한 번. n번에서 n 플러스 1번까지 갈 거니까 규칙을 몇 번 하면 돼? 한 번만 하면 된다 이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이게 귀납법이 이러면은 받아들이는 거는 쉬워. 진짜 애들이 이거 귀납법 자체 졸라 이상하게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이 규칙의 적용 횟수 보면 별거 없어. 별거 없어? 지랄 같은 얘기 하나 해줄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던 것 같은데 물통 이렇게 있어. 물통에 390이라고 할게. 390. 물을 3분의 1을 덜어낼 거야. 3분의 1을 덜어낼 거야. 그 다음에 30리터를 채워 넣을 거야. 오케이? 콜? 이 짓을 6번 할 거야. 6번. 오케이? 한 번 하면 어떻게 될까? 390에서 3분의 1을 곱하겠지. 왜 3분의 1을 덜어냈으니까. 얼마? 여기다 얼마나 대입해? 30을 대입하지. 그럼 얼마? 290이야? 290. 이라면 이때부터 좆된다 이거야. 왠 줄 알아? 절대로 하지 말 게 뭐냐면은 요 귀납법이랑 요 그 수열을 하면 절대 하지 말 행동이 뭐냐면은 연산하면 안 돼요. 연산을 하는 순간부터 그 결과값이 나와 있잖아. 숫자들만 보고 나서 우리가 규칙을 예상하는 게 불가능해. 거의 불가능해 보는 게 맞아. 아까 봐봐. 6분의 1, 12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이라고 썼으니까 규칙이 안 보였잖아. 근데 내가 2 곱하기 3이라고 얘기한 순간부터 보이기 시작했잖아. 이게 진짜 계산하면 안 돼. 계산하면 눈이 가려. 그냥 그 룰을 봐야 돼. 룰. 반복적인 행위를 보면 된다 이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헐? 만약에 290이라고 해봐. 290은 또 그때부터 계산 안 되지. 이거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오케이? 콜?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봐. 결국 이제 이거야. 어쨌든 저지랄을 하게 되면은 n번 하게 되면 요 숫자가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 이 플러스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 규칙을 한 번 더 하면 되잖아. 그 규칙이 뭐야? 요 나온 요 AN에다가 남아있는 물의 양이 되겠지. 맞지? 거기다 얼마? 3분의 1에 곱하고 얼마가 추가된대? 30을 추가시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뭔 개소리야. 뭔 개소리야. 얘지 얘. AN 플러스 1이 되겠지. 인정해?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요 기납법에 절대 하지 마는 행동이 뭐냐면은 연산대 결과값을 보거나 규칙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하라고 한 항의를 뭐 여러 번 할 거야. 여러 번 하고 나면 그 결과값이 하나 있겠지. 그냥 걔를 AN이라 불러. 걔를 AN이라 부르고, 그리고 그 하라고 하는 행위를 있잖아. 내가 직접 얘한테 한번 적용시켜보면 돼. 오케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연산대 결과값이 뭐가 되는 거야? 다음 번째가 된다 이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이렇게 쓰는 게 첫 번째라고. 이게 잘 되면은 귀납법이 쉬워진다 이거야. 왜냐면 얘를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제일 만만한 건 뭐야?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규칙을 나타내는 식이 중에, 아니, 규칙을 나타내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숫자 넣어, 계산해, 결과 딱! 얼마나 깔끔해. 맞아? 그러려면 이제 이것을 A에는 N 어쪽으로 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게 2번인데 이게 졸라 어려워요. 이거를 이렇게 만들기 졸라 어려워. 점화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졸라 어려운데 다행히 그게 다 빠졌어. 다 빠졌어. 그러니까 아까 해가지고 우리가 노가다 뛸 수 있을 정도. 6번 정도, 5번 정도. 실제로 노가다 뛰어서 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 실제로 추천은 1. 이게 4번까지는 저 3분의 1 해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딱 이쁘장하게 자연수가 나와.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분수가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애들이 괜찮지. 에이씨, 2번밖에 안 남았다. 2번 더 그냥 하지 뭐. 2번 정도 분수 나오는 건 할만하잖아. 네, 그래서 요거를 쓰는 게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거야. Understand? Understand? 그래서 기납법의 포인트는 뭐다? 저 플러스 1의 입장을 토대로 해가지고 규칙을 한번 적용시켜 보겠다 이거야. 그러면 등차 수열을 귀납적으로 표현해 보겠다 이거지. 얘는 등차 수열은 공차를 더하는 거지. 여기서 뭐 하면 돼? 플러스 1의 규칙. 공차를 한번 더하면 되겠지. 이게 등차 수열의 기납법 표현이다 이거. 기납적 표현. 등비 수열은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이 플러스 1이 뭐야 의미하는 게 등비는 공비를 곱하는 거잖아. 여기다 R을 곱하면 되겠지. 오케이? 콜? 이게 정의에서 써먹는 귀납적인 표현이고 그 다음에 성질로 써먹는 거. 등차의 성질은 등차 중앙, 등비의 성질은 등비 중앙. 등차 중앙이라는 얘기는 가운데 거의 2배가 얘보다 하나 작은 거, 얘보다 하나 큰 거의 합과 똑같다라는 거. 오케이? 이게 등차 중앙에 대한 귀납적인 표현. 콜? 등비 중앙은 가운데 거의 제곱이 나보다 하나 작은 거, 하나 작은 규칙이 한번 빠진 놈. 오케이? 나보다 규칙이 하나 추가된 놈을 곱하는 거랑 같다 이거지. 라는 거. 콜? 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귀납법에서부터 그냥 고급스러운 표현이라 보시면 돼. 그냥 편하게 순댓국 먹자 하면 얼마나 좋아. 돼지의 내장에다 당면을 채워놓고 곱창을 해서 고기들과 같이 우려낸 국물을 먹으러 가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졸라 돌려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문제에서 이렇게 주면 졸라 편한데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이러면 졸라게 편한데 다음 성질에 만족한다. 가. 이렇게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다 이거지. 헐? 그냥 공차가 4인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라고 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돌려서 표현한다 이거야. 귀납적인 표현이. 오케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귀납법에 관련된 얘기들은 요거는 이제 패스. 그냥 요건 노가다 뛰면 된다는 얘기야. 노가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이번에 이제 고3 애들 모의고사 낸 문제인데, 우리 친구는 결과값. 고,
짝수.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뭐 A5가 6이래. 6이래.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건 너무 좀 그렇고 그냥 이렇게 하자. A1이 7이래. 7. 그래서 뭐 A8이 자연수래. 자연수. 그럼 뭐 하면 돼? 너가 다 띄면 돼. 여기 플러스 1인데 플러스 1. 쏘리. 나는 2번이 궁금해. 그럼 n에다 얼마 넣으라는 얘기야? 1을 넣으라는 얘기지. 그럼 1은 여기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2번은 뭐가 된다? A 빼기 7 되겠지. 맞지? 나는 3번이 궁금해. n에다가 얼마 넣으라는 얘기야? 3번이 궁금하니까 n에 얼마 넣으라는 얘기야?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얘들아? 단순하게 A에 n 플러스 1이야? 난 3번이 궁금해. n에 얼마 대입해? 2는 위, 아래. 아래 더하니까 여기다 얼마 더하라고? 2번에다 2를 더하라는 얘기지. 2번에다 2를 더하니까 A-5.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까지 하라는 얘기야? 8번까지 쭉 가라는 얘기야.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 오케이? 어렵게 내면 어떻게 될까?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5번을 줘. 5번을 준 다음에 이제 이러려면은 A8 자연수가 되려면은 뭐 A가 얼마가 돼야 돼? 뭐 이런 거 물어본다 이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콜? 콜. 실제로 내가 낸 문제는 뭐냐? AO가 M6은 맞는데 M이라고 줘. M이라고 주고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를 곱한 게 양수여야 돼. 양수여야 돼. 양수. 단 N은 6과 8을 제외한 모든 짝수에 대하여 무조건 이걸 만족해야 된다 이거야. 얘는 자연수이고 얘는 자연수인데 이거를 무조건 만족해야 돼. 숫자 3개를 곱했는데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는데 6, 8을 제외한 모든 짝수에선 그래야 된다 이거지. 이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문제를 바뀐다 이거야. 뭐 하면 돼? 풀, 마. 마, 풀. 이건 논리적으로 다 따져도 된다는 얘기야. 노가다로. 오케이? 요런 게 이제 수능에서 나오는 기납법이라는 얘기지. 나오면 될까? 네. 그리고 기납법의 증명에 관련된 얘기인데 증명은 안 할 겁니다. 증명은 내신 대비할 때. 헐? 그럼 잠깐 10분 쉬고 이제 시그마에 관련되어 있는 계산법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 위주로 하다가 오늘은 마무리!